오늘 서울을 걷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그 교수님은요, 알뜰 신잡에 출연하셔서 유명해 주셨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과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유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서울도 저는 이렇게 궁궐이 왕족의 궁궐로서 서울의 시민과 이렇게 분절되고 단절된 그런 어떤 궁궐로만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좀 뭔가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루브르 박물관 케이스에서 보셔서 알겠듯이, 그러니까 건축물을 어떤 하나의 박제되어 있는 그런 유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하고 다른 용도를 좀 써서 바깥에서만 바라보는 건축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도 하고 어떤 용도를 썼으면 좋겠어요. 용도를 썼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궁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덕수궁 담장 말고 또 한 군데 이제 그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송현동 터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부지이죠. 그래서 송현동이라는 것이 소나무 송자의 언덕현,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나무 언덕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저것을 다시 찾아오면 경복궁도 살고 인사동도 살고 이제 이 문화의 축이 다 산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궁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송현동 땅과 경복궁의 활용 문제에 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이 땅은 무슨 얘기를 해도 욕먹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땅인데, 일단은 저 담장은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고요. 담장이요? 네, 네. 그 안에 그렇게 좋은 녹지가 자연 상태로 있는 저런 녹지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부러 조경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자연이 그냥 회복된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심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담을 헐어버리면은 그 앞에 지나다니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그걸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인사동 같은 그런 밀집된 도심 속에서 저런 공원이 하나 있으면은 그 녹지축을 향해서 사람이 걸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도로도 활성화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녹지 공원이 하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안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저한테는 건축이 어떻게 보면 항상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청자 같은 것들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게 그때 꼭 만들어진 그 제품이어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깨져서 다시 모조품을 만들면 그건 모조품일 뿐이죠. 근데 저한테 있어서 건축은 어차피 목조 건축은 150년마다 한 번씩 부재를 갈아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사실 그 남대문이 의미가 있는 거는 한 500년, 6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그런 걸 만들었다는 그 디자인 자체, 즉 소프트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타면 다시 교체하면 돼요. 옛날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 디자인이 중요한 거지, 그게 나무가 500년 된 나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경복궁을 다시 복원을 해서 그 경복궁의 그것을 박물관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경복궁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복궁 전체가? 네, 경복궁 전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이조백자나 고려청자가 지금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 전시되는 게 아니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목조 건축 그 공간 안에서 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많이 동의를 해주시네요. 근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서울은 이렇게 그 궁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아름답지 않는가, 이런 강의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이 왜 아름답지 않은가, 유현준 교수님의 강의를 짧게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건축물이 통일감도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저희들 서울의 모습인데, 서울이 워낙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을 길들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사실 걷고 싶은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선택할 때 테헤란도 걷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홍대 앞 피카소 거리라든지 가로수길이나 아니면은 뭐 명동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길을 더 걷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게 입구의 숫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게 입구의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홍대 앞에 같은 경우에 한 100m를 걷는 동안에 좌우로 가게 입구가 한 34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홍대암, 명동, 강남대로, 테헤란로, 가로수길, 람플라스 거리를 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데들은 대체적으로 100m 걷는 동안에 가게 입구가 30개 이상은 나와야지 걷고 싶은 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 숫자가 많은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나한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한테 권력이 많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는 가게가 많아야 되는데 그걸 죽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는 거가 서울 강남에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에요. 가서 보시면은 1층은 아주 좋아요. 공원들도 많고 문제는 주변의 아파트 담장입니다. 수 킬로미터 이르는 담장들이 쭉 둘러싸고 있고요. 유일하게 입구 하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아파트 담장이에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를 걷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 가게도 어디가 있느냐? 코너에 있는 상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100개가 넘는 가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밥 먹고 머리 자르고 차 마시고 치과 가고 다 해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 타고 다른 동네에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차선폭은 넓어져야 되고 주차장만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구반포 아파트라든지 동부이천동 같은 단지를 보시면은 연도형 가로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두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되게 많아요. 이유는 이런 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원 같은 것들도 우리 서울 사람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뉴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뉴욕은 센트럴파크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걸어서 13분 가면 타임스퀘어, 6분 걸어가면 브라이언 파크가 있고 7분 걸어가면 헤럴드 스퀘어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km 내에 10개의 공원이 있어요. 공원과 1km 떨어져 있고요. 공원에서 공원으로 이동할 때 13분 정도면 됩니다. 근데 서울은 어떠냐? 하늘공원 있고 1시간 거리에 서울도공원 나오고 1시간 거리에 여의도공원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포가 15km 내에 9개의 공원이 있는데 공원 평균 거리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서울은 자동차를 타고 공원에 가야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뉴욕은 어떠냐? 내가 집이 좁고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나가면은 공원이 있고 거기서 그 공원이 지겨우면 13분만 걸어가면은 또 다른 공원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앉아서 쉴 곳이 돈 내지 않고 쉴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공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게 누가 해소해 주냐면 이런 카페들이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피를 파는 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돈 내고서 한 5,000원 내고서 3시간 정도 앉아있을 수 있는 거실을 빌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렌탈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노래방, PC방, 모텔, 멀티방, 게임방, 찜질방 엄청나게 많아요. 방들이. 이런 방 문화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앉을 곳이 없고 정주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내고라도 그런 공간을 산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는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 운동장은 딱 보시면은 여기서 보이시죠? 그래서 유럽의 광장만큼 분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조기 축구 아저씨 외에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들을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써보려고 담장 허물기 운동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아이들 유괴당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담장 세우고 보안관까지 세우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운동장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유럽의 광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럽 광장들은 주변에 가게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가서 보시면 밤에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광장을 쳐다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감시를 받는 공간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 운동장 주변에 문방구나 야채가게나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쭉 분포를 해놓으면은 문방구 주인 아줌마가 계속 운동장을 감시하기 때문에 학교가 안전해질 수 있고요. 방과후에는 시민들이 와서 쓰면서 그 공간이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있는 공간도 제대로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궁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궁궐이 되게 분포가 잘 되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많은 궁궐들을 우리가 그저 그냥 문화재처럼 하나의 고려 청자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고귀하고 모셔놓고 있고 쓰면 안 되고 밖에서 사진만 찍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고려 청자는 많은 산업 디자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건축은 사람보다 크고요. 고려 청자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케일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오냐면은 저런 것들은 밖에서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건축물은 밖에서 바라보기도 하지만 안에서 바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동양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보는 풍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박제해서 유리 강제 안에 넣어놓고서 이렇게 보존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도자기니까 가능해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남대문과 고려청자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대문은 사실 우리가 하나의 오래된 500년 된 정말 고귀한 나무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귀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공간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경회로를 만들었다면 경회로는 옛날에 왕만 올라갔던 곳이에요. 그곳이 지금 시민이 주인이 된 이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경회로 앞에 있는 연못을 쳐다보게 해주는 그런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해줬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완성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대문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하드웨어로 바라보면 그대로 보존하고 접근 금지를 해야겠지만은 소프트웨어로 본다면 우리는 사실 그 문을 계속 통과하고 써야 되고 막내도 올라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 궁궐이었던 곳들도 다른 곳으로 많이 써요. 대표적인 사례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왕실의 궁궐로 썼던 곳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이곳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미술품들을 넣어놓은 창고로 썼다가 나중에 이 미술품들을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증축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모던한 건물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걸 엄청나게 먹었죠. 미테랑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만들었고 지금은 거의 파리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게 궁궐로 쓰던 곳이 지금은 미술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건축물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오르세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차역이었던 곳이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 궁궐 건축물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복궁을 2030년 정도가 되면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서 이걸 계속 겉에서 보기만 할 거냐, 마당만 거닐고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그 많은 인테리어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못 쓴다는 건 좀 아깝고요. 저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그 공간, 정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한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그 풍경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많은 우리의 공예품과 여러 가지 도자기와 그림들을 함께 즐길 수 있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앞에다 놓고 보고 거기서 술잔을 따라 마시고 옆에다가 산수화를 그래서 벽에다 걸어놓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멀리 있는 산을 보고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근데 그 세트되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다 쪼개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클래스가 다른 그런 미술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조금 더 쓰이고 그 안에서 분명히 실내 공간은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루브르 박물관의 케이스처럼 마당을 다 파고 그 지하에다가 부족한 시설들을 다 설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궁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도심 중간 가운데 있다면은 저는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프라이드를 가지는 그런 중심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을 걷다는 이제 100일 잔치를 거쳐서 돌잔치를 한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정말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또 이제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젊음이 있는 약동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 서울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오늘 북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박영선